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색상 정보하고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레이어에다가 이 색상을 직접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먼저 보시면 레이어 부분에서요. 바탕색을 제가 이렇게 칠해놨고요. 위쪽에다가 레이어를 7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각 레이어 하나에는 원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이 원 하나에다가 서로 다른 색상들을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툴바가 있는데요. 툴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정된 컬러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사각형이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2개 사각형 중에 윗부분은 포그라운드 컬러고요. 아랫부분은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우리가 보통 단축키로도 색상 지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단축키로 지정을 할 때는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활용할 때나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색을 채울 때는 이게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겠죠. 먼저 위쪽에 포그라운드 컬러 사각형 부분을요.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색상 대화 상자가 하나가 뜨고요. 컬러 피커라고 되어 있고 포그라운드 컬러 되어 있습니다. 캔슬 눌러서 삭제하고요. 아래쪽에 하얀색 박스를 클릭을 했더니 자, 컬러 피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죠. 자, 둘 중에 저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눌러도 대화 상자는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색을 지정할지만 골라주게 되면 메뉴는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이 큰 사각형. 이 큰 사각형 영역에서 색상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 거는 명도와 채도를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은 실제 어떤 색상 톤을 사용할지는 여기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어떤 색상을 사용할지 파란색 색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란색 색상 쪽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파란색을 위주로 해서 쭉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은요. 색상이 이곳에 바뀌어서 나타나죠. 이곳을 보시면 New라고 써 있고요. 아래쪽은 Curr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색상이고요. 앞으로 변화가 될 색상이에요. 2개를 같이 하나의 상자 안에 보여주면서 두 색상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마우스를 이렇게 하셔서 원하는 색상이 나왔을 때 OK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지금은 이제 색상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고 나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레이어에다가 색상을 채워봅니다. 레이어 1번에다가 한번 채워볼까요? 단축키로 채우도록 할 겁니다. 우린 아직 기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Alt, Delete가 있고요. Ctrl, Delete가 있어요. 자, Alt, Delete를 먼저 채워볼까요? Alt 하고요. Delete 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파란색이 채워졌는데 전체에 다 채워졌어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나서 색상을 다시 채워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컨트롤과 딜리트를 같이 눌러볼게요. 컨트롤과 딜리트를 같이 눌렀더니 이번에는 흰색이 전체적으로 채워졌어요. 보시면은요. 여기에 위에 포그라운드가 파란색이고요. 백그라운드가 흰색이에요. 그럼 단축키를 잘 이제 정리를 해보면 파란색은 포그라운드죠. 포그라운드를 채워주는 것은 Alt, Delete, 백그라운드를 채워주는 것은 Ctrl, Delete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색을 채워도 전체적으로 다 채워진다는 게 문제죠. Ctrl, Z 눌러서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원에다가만 채워주도록 할게요. 원에다가만 채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 이 위쪽에 락이라고 되어 있죠. 락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 이렇게 투명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투명한 곳에는 색상이 채워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잠가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투명하죠? 우리는 레이어 하나에 원 하나씩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 있는 원에는 원만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뭐죠? 레이어니까 투명하겠죠. 투명한 부분에는 색상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원 부분만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락 체크했으니까 이번엔 Alt Delete 한번 눌러볼게요. Alt Delete 그랬더니 파란색이 채워졌네요. 그러면 나머지에도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똑같이 설정을 해야 이 윗부분에 전체적으로 색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락 모두 다 이제 체크를 해줄게요.
현재 레이어가 어떤 건지 알아보려면요. 레이어 앞쪽에 눈이 있죠. 눈을 꺼줍니다. 그러면 현재 레이어만 눈이 꺼지겠죠. 그래서 현재 레이어가 어떤 객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은 따로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또 다른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 사각형 두 개만 봤어요. 사각형 두 개만 봤는데 이 위쪽에 보시면은요. 뭔가 화살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작은 사각형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작은 사각형 한번 눌러볼까요? 작은 사각형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분명히 포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바꿔줬었는데 지금 검정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엔 다시요. 포그라운드는 빨강색으로 바꿔주고요. 백그라운드는 제가 클릭을 해서 연두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색상을 채워보겠습니다. 레이어 2번에는요. Alt 딜리트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 채워주고요. 레이어 3번에는요.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위쪽에 작은 사각형이 있죠. 작은 사각형을 눌러볼게요. 다시 검정색과 흰색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 흰색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기본 컬러예요. 그러니까 꼭 이 색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색상 작업을 할 때 검정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나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건 흑백으로 작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붉은색 계통으로 뭐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검정색과 흰색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세팅되어 있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그래서 그 기본 컬러로 다시 돌려주겠다 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색상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보라색 계열로 한번 맞춰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황색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색상이 좀 눈에 띄도록 만들어 볼까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하죠. 포그라운드 컬러는 빨간색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서로 교체가 됐어요. 아까는 포그라운드가 빨간색, 백그라운드가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포그라운드가 파란색, 백그라운드가 빨간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했지만 물론 여기 Alt 딜리트를 누르거나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거나 내가 단축키만 따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사용을 하느냐. 기능을 쓸 때는요. 포그라운드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백그라운드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설정을 잘못했을 때 다시 들어가서 색상을 바꿔줘야 되죠.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컬러 피커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컬러 피커 들어가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가 뉴와 커런트 색상 바뀌는 것을 봤었죠. 그런데 그 옆에 뭔가 사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나타나게 해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각형 입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느낌표로 되어 있는데 느낌표로 되어 있는 색상은요. 현재 컬러 지정된 컬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컬러. 그러니까 실제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컬러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게 표현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요. 요거를 눌러주면 그 색깔로 변경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차가 너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정을 해서 G 컬러를 적당히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아래 컬러가 중요합니다. 아래 컬러는요. 웹 컬러예요. 웹 컬러라는 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작업을 하거나 쇼핑몰 작업을 하거나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색상은 각자 모니터에서 내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색상이 아니죠. 그래서 웹에서 볼 수 있는 색상은 한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컬러를 웹에서 소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웹상에서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색상을 한정을 지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웹 컬러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표현하기 좋은 색상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지금 이 색상은 웹에서 표현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색상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웹에서 제가 누르면서 두 가지 컬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자, 하나를 삭제하니까 하나가 계속 남아있죠. 자, 이제 둘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웹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컬러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웹에서 작업하실 때는 자, 여기에 보시면 only web color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만 나타납니다. 네,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웹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컬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라데이션까지도 아주 실사 사진까지도 올려서 아주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민감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런 뭐 실사 사진이나 이렇게 다채로운 색상이 필요하지 않은 바탕색 설정이라든지 라인 색상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포토샵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색상을 꾸밀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웹 컬러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제가 컬러를 누를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숫자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칸들은 다 사실 바뀌고 있죠. 누를 때마다요. 여기 샵 뒤에 있는 부분이 000099, 000033, 666699, 3333cc. 자, 요거는 뭐냐면요. 두 글자씩 잘라집니다. 요거는 레드 색깔 R, 그린 색깔 G, B, 블루 색깔. 그래서 RGB 값을요. 각각 16진수로 나타낸 거예요. 16진수로 나타내서 낮은 수일수록 그 색상이 많이 사용이 안 된 거고요. 높은 수, F가 끝이거든요. 높은 수일수록 그 색상이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F를 6개 입력할게요. F 그랬더니 흰색 모두 다 가산혼합이죠. 가산혼합이 있기 때문에 색상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F 모든 색상을 끝까지 다 올렸더니 흰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요 모든 색상을 다 사용 안 할 거예요. 000000 그랬더니 검정색으로 나왔죠. 자, 새로운 색상이 검정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RGB 색상에 000 되어 있고요. 자, 000, 랩도 000, CMYK 컬러만 약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보통 RGB 컬러와 CMYK로 많이 설정을 하고요. HSB나 랩 컬러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HSB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색상. 어떤 색상을 적용을 할 때 색상 종류 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츄레이션, 채도를 얘기하고요. 요거는 명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색상 값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어떤 종류의 색상이 쓰였는지, 그리고 밝기는 어느 정도인지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르죠. 자, 랩 컬러는요.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우리가 적용하는 색상이라기보다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색상을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맞춰준 그런 값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구가 있다고 했을 때요. 위에서 아래로 축을 만들어서 위쪽으로 갈 때는 흰색이 점점 증가를 하고요. 이거는 L입니다. L.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검정색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빨강 쪽으로 요거는 A입니다. 빨강 쪽으로 플러스 빨강. 왼쪽으로 갈 때는요. 빨강색이 아니고요. 초록색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A 값이고요. 자, 여기에서 뒤쪽으로 관통합니다. 뒤쪽으로 관통해서 뒤쪽으로 갈 때는 노란색이에요. 자, 플러스 B값. 자, 여기는 마이너스 B값. 그래서 랩은요. L, A, B. 그래서 L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B도 마이너스 플러스, A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색상을 조금 특이하게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체계예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CMYK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값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로 나타내서
C, 샤이한 값은 몇 프로, 마젠타 값 몇 프로, 옐로우 값 몇 프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K. K는 검정색을 얼마나 진하게 사용을 할 건지. 여기에다가 색상을 나타내주는 거는 이 세 가지 색상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검정색 물감을 섞어주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 정보 활용해서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